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주류 언론이 또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 또 정치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픽이 트럼프를 이겼다, 강경 노선을 무너뜨렸다, 악수로 기선을 제압했다, 뭐 등등등등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해라는 겁니다. 국제 협상의 기본부터 다시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은 말이죠, 특히 패권 경쟁에서 진짜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을 보면 트럼프의 완승이고 시진핑은 처발렸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베이징에서 가져온 군사적 금메달은 3개다라고 피터 김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중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공동으로 보장한다는 성명을 냈고, 그렇죠, 이란의 핵 보유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시진핑이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더 나아가 중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란과 중국은 군사 동맹이라는 거죠. 동맹이라는 겁니다. 동맹. 중국이 큰형이고 이란은 그 밑에 동생인데, 지금 군사 동맹과 관련된 걸 보십시오. 지금 핵 보유, 그리고 또 무기 지원, 그리고 또 호르무즈, 이 가장 중요한 거, 이란한테 가장 중요한 거, 이 세계에서 사실상 중국이 이란을 더 이상 옹호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오히려 중국이 이란을 갖다가 사실상 팔아넘겼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압도적인 그런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압력에 사실상 굴복한 거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잉을 몇 대 팔았느니 뭐니 하는 거, 대두를 어떠느니 뭐 이런 거는 사실상 작은 지엽적인 것이고, 보잉을 500대 팔려다가 200대 팔았다, 이런 건 사실상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히려 핵심적인 거, 즉 은메달을 내주고 금메달을 받아간 것은 트럼프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잉이야 이번에 200대 팔고 다음에 또 300대 팔기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한꺼번에 반드시 500대를 협상을 해야, 그래야만 잘된 협상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트럼프는 거래 기술을 알고 있고, 그리고 거래 문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그 누구보다도 말이죠, 거래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진핑을 이번에는 말에 띄워줬다는 겁니다. 시진핑의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진핑의 체면을 살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시진핑의 체면을 살려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사실상 중국과 이란의 이 동맹관계를 상당 부분 약화시키고 끊어내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을 갖다가 일단 중국으로부터 떼어나는 거, 중국과 이란의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거, 그것이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한테 중요한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 이란을 갖다가 떼어내야 됩니다.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파는 것을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입장을 중국이 지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핵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가질 수 없다는 원칙에 중국이 동의해 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그 세 가지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이거는 트럼프의 완승이고 시진핑이 처발렸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시진핑이 이겼다느니, 그리고 미국이 밀렸다느니, 그리고 중국의 위상만 확인해 줬다느니, 이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히려 중국 편에 서 가지고 말이죠, 미국을 갖다가 뭐 좀 폄하하려는 그런 어떤 이 좌파 언론들, 내지는 한국의 말이죠, 이 좌파성, 그러니까 참칭 우파 언론들의 어떤 행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폭스뉴스를 보면은 미국이 완승했다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미국의 폭스뉴스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완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트럼프가 이렇게 여유있게 말이죠, 베이징을 사실상 접수할 수 있었던 것은 협상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모든 레버리지를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체스 선수는 말을 움직이기 전에 이미 세수 앞을 보고 있고, 트럼프는 베이징 회담장에 앉기 훨씬 전부터 판을 다 짜 놓았다는 겁니다.
세계 원유 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를 미 특수부대 3시간 작전으로 장악했고, 매장량 3위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폭사시키고, 이란의 40년 군사력을 38일 만에 사실상 괴멸시켰다는 겁니다. 이란이 40년 동안 쌓아온 군사력을 38일 만에 사실상 괴멸시켰습니다. 세계 매장량 1위가 베네수엘라인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잡았습니다. 세계 매장량 3위가 이란인데 이란의 하메네이를 폭사시켰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팔을 짜놓고 나서 중국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사실 말하면 중국의 팔 다리를 잘라버리고서 중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베이징이 중국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실상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다 이겨놓고 들어가가지고서 이 시진핑의 체면을 살려준 겁니다. 무슨 시진핑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였던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석유를 중국이 얼마나 싸게 들여왔는데 이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중국과 끊어내버렸는데 무슨 중국이 힘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란이 지금 중국하고 얼마나 동맹국가였는데 그 이란의 군사시설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리고 사실상 이란의 원유가 중국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됐는데 무슨 중국이 힘이 있겠습니까? 참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중국이 이겼다느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소로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파나마 운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을 통해서 총성 없이 조용히 접수했고 파나마 운하도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자산 운용사 블랙록을 통해 가지고서 총도 한 방 안 쏘고 사실상 파나마 운하를 접수했습니다. 쿠바는 전방의 압박에 빈사 상태가 되면서 완전히 중국의 전진기지 역할을 잃었습니다. 사실상 쿠바도 중국의 전진기지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쿠바도 완전히 미국에 항복했습니다. 거기다 파나마 운하는 자산 운용사를 통해 가지고 접수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말라카, 지브롤터 해협이 미국 해군의 통제하에 들어갔고 그 결과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70%를 미국이 통제하는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이 일본의 석유 수도꼭지를 잠갔을 때 일본 군국주의가 무너진 것처럼 태평양 전쟁도 일본이 원유를 구하지 못하게 돼서 석유를 구하지 못하게 돼서 전쟁에서 졌다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중국은 그 수도꼭지가 하나씩 조여드는 압박을 매일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하나하나 지금 중국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는 거야. 중국의 수도꼭지라는 것은 원유를 사들여야만 중국이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거대한 엔진입니다. 거대한 공장이에요. 그런데 그 공장을 돌리는 게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가 중국에서 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따라 수입을 해야 돼. 그런데 베네수엘라를 잠가버렸어. 그 다음에 이란을 잠가버렸어.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를 갖다가 미국이 장악해버렸어.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장악해버렸어. 지브롤터 해협 다 장악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쿠바도 중국의 전진기지였는데 쿠바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어. 완전히 몸통까지 잃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승리를 거뒀다느니 뭐 이런 얘기는 그야말로 가스로운 얘기에 불과하다. 지금 중국의 기업 부채는 말이죠. 2019년 이후 2배로 폭증했어요. 근데 기업 매출은 30%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전체 기업의 3분의 1이 이미 적자 상태입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는 300%로 미국의 3배에 달합니다. 베이징 사무실 공실률이 16%, 상하이가 23%, 선진이 30%, 부동산 가격은 5년간 21.5%가 하락했습니다. 이미 중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됐고 고유가가 계속되면 중국 금융위기가 현실이 됩니다. 중국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공산당이 지금 해체될 수 있다는 위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중국 경제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나쁩니다. 그런데 이 원유가 지금 제대로 안 들어오면서 비싼 값으로 사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가 멈춥니다. 중국 경제가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실업률이라든가 난리가 납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이런 상태와 1년만 계속된다면 시진핑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시진핑 얼굴을 천천히 보십시오. 여유가 있는 척하지만 얼굴이 완전히 썩소, 진짜 환하게 웃는 웃음이 아니라 썩소를 날리고 있단 말이야.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런 중국을 갖다가 사실상 완전히 겉으로는 대우를 해주는 척하면서 중국을 완전히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무슨 중국이 트럼프를 이겼다고 그러느냐. 물론 트럼프는 거래 기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도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과 중국 요 살짝 말이죠. 무조건 대만 편 들지 않는 것처럼 이런 또 발언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살짝 체면 세워주고 그랬는데 왜 지금 그러면 대만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별로 걱정을 안 하느냐. 아니 지금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갈 그런 힘이 됩니까?
경제가 지금 완전히 그 망가지고 있는데 무슨 힘으로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무슨 그 여력이 있어가지고 대만을 침공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트럼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의 완승입니다. 시진핑이 처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시럽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